어디까지 했었죠? 그쵸, 여기까지 했었고 79페이지 맞나? 이상한데? 이거 했는데 79페이지 그렇죠? 이 친구 지난 시간에 교재를 안 가져왔었군. 아 맞다. 그래요. 자, 했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냐면 83페이지까지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84페이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부분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 문제 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 할 때는 뭘 꼭 기억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일반형에서 얘를 표준형으로 a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로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걸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반형만 보고는 정확하게 뭐 최대값 최소값을 바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면 얘가 x 그리고 m이 모두 다 실수기 때문에 요만큼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2차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거는 이제 중3 때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어요.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a 값의 부호가 0보다 크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a 값의 부호가 0보다 크면 1번. 1번처럼 위에서부터 와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 a의 값이 0보다 작다면 2번처럼 아래에서 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0보다 크다면 1번과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제일 밑바닥에 최소값만 존재를 할 수 있고,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죠. 플러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최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최소값만 존재. 솥값이죠. 안녕 준서. 그래요. 최소값만 존재 한다고 하고, 그 최소값이 뭐냐면요, 바로 n이 되는 거죠. 언제? x가 m일 때 n이 최소값이다 라고 이렇게 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2번과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a가 0보다 작으면 최대값만 존재하고, 그때도 그 값은 n이 돼요. 그렇겠죠? 자, 요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문제를 좀 풀고 있던 중이었죠. 자, 그래서 84페이지에 개념 체크 12번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개념 체크 12번. 나 어젯밤에 열이 38.8도까지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가봤는데 독감은 아니래. 다행인 듯. 독감이면 수업 못할 뻔했는데 아쉽죠. 자, 자, 개념 12번.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아, 이거 저 표준형으로 연락 잘 바꿔요 라고 누가 얘기했었는데 경훈이구나. 그래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x제곱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x로 시작을 해요. 여기 1이 있는 셈이니까 1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2x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상수는 플러스 1만 나오는데 원래 식이 플러스 3이니까 맞춰주려면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고요. 바꿔주고 나서 자, 첫 번째 범위가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때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그냥 이 식만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니까 요렇게 될 거니까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 가지고, 따라서 최소값만 가지게 되고, 언제? x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요 표준형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야. 그러면 1이라는 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네. 그렇죠? 그래서 x는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 2를 갖는다 라고 일단 하나 찾아주고,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떤 형식이 되느냐 하면은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1이 들어갔을 때 중간에 이 축에 x좌표가 1이 된다는 거잖아. 네. 그쵸? 요 점에서 x좌표가 1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에서부터 먼 쪽이 최대값이 되는 것이야. 뭔 소리냐면요. 얘가 이쪽 그 1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이잖아, 서로. 네. 대칭이다 보니까 1에서부터 2까지는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나고 마이너스 1까지는 두 칸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1에서부터 더 먼 점인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y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뭐 요거는 방금 한 말이 이해가 되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그리고 요 식을 보고 x는 1일 때 이렇게 세 개를 값을 구하는 거야.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 제일 큰 게 최대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1일 때 최소값인 건 구했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2 두 개를 넣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거. 즉 이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거기다 2를 더해서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범위의 제일 마지막인 f2 x에다 2를 넣어보는 거죠. x에다 2를 넣어보면 2 빼기 1 해가지고 1이니까 그거 제곱해봐야 1이고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되겠네요. 아 그래?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2라는 걸 구했고 최대값은 언제?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조금 다르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에서 x가 0 사이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서 구했던 x는 1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고 했는데 1이라는 범위가 요 안에 포함이 안 되잖아. 포함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뭐 x는 1일 때 최소값 2 이걸 쓸 수는 없어. 쓸 수는 없고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0 요 두 개만 넣어가지고 둘 중에서 큰 거는 최대값, 작은 거는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가 연속함수라서 그래요. 연속함수인데 연속함수 개념은 이제 미적분에 가서 1년 후에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경계값 두 개를 실제로 식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f-1 아까 구했는데 6이라고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f0이라고 하는 것 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0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에서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는 0일 때 최소값 3이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이 사이시옷이 되게 어색해. 6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어떻게? 일반형으로 돼 있는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꾼다. 이게 첫 단계.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 양 끝에 있는 점들 넣고 그리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혹시 여기서 보이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보이면 그렇게 총 3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제일 큰 걸 최대값, 제일 작은 걸 최소값이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중간에 있는 범위에 있는 숫자가 원하는 범위 안에 없을 때, 지금 이게 없을 때잖아. 없을 때는 그러면 요거 비교하는 건 필요 없고 여기 두 개의 값만 식에다 넣어가지고 값을 비교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식에다가 실제로 값을 넣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필수 예제 1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필수 예제 13번. 필수 13번. x가 1에서부터 3 사이일 때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요. 보통 x의 범위 주어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식에다가 뭐 x에다 1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봐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을 하나 줬네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의 최대값이 4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군요. 그렇게 되면 요만큼을 보고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려는 시도를 좀 해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경은 잘하잖아. 자, 뭐부터 쓰면 될까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2부터 일단 써줍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가지고 x까지 써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 뭔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 곱해가지고 플러스 4x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하면 마이너스 2x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4x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까지 만들어줘요. 요거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수 부분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상수는 원래 k가 있어야 돼. k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1에 제곱해서 1이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는 셈이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들어가 있던 거는 플러스 2를 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어야 되는 k까지 이렇게 써주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같게 되는 것이지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나서 보니까 아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다는 것이고 언제?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라고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2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범위가 어떻대요? 1에서부터 3 사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x는 1에서 최대 최소 최대값 그렇죠? 올라와서 꼭지점에 있는 거니까 최대값 2 플러스 k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4래. 그러면 얘가 4라는 얘기니까 k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x에다가 이제 3 넣었을 때 그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구나. 왜? 여기 1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었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녀석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요. x에다 3을 넣으면 3이 들어가면 301 해서 2니까 2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k인데 k가 2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게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최대 최소 1이라고 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간단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156, 157, 15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요즘 준서 칭찬이 아주 자자해요. 진짜로. 저 와서 준서를 열심히 지도해주고 계신 분께서 준서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이거요. 네. 표준형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네, 이걸 넣어서 최대값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값은 이거는 어때요? 최소값은요 2분의 1에서 더 먼 쪽 거. 더 먼 쪽이 어느 쪽이 더 머니? 이거. 3이 더 머네. 그럼 3을 넣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또 종이가 걸렸어. 왜 자꾸 종이가 걸리는 거야? 응? 종이가 없구만. 잘 되고 있나요? 어제 저희 딸이 졸업을 했어요. 유치원을. 네. 표준형으로 못 바꾸겠어요. 자꾸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표준형 중에서도 156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156번의 첫 번째 식 표준형으로 바꿔보게 되면요. y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서 x는 3, 4,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일반형인데 표준형으로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첫 단계는 뭐냐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와서 마이너스 4라고 써줘요. 이게 첫 단계야. 옮기는 거.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x까지 써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러면 x 플러스 동글뱅이라고 이렇게 써요. 동글뱅이라고 쓰고 제곱 요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쵸? 뭐 동글뱅이 마음에 안 들면 네모라고 이렇게 써요. 네모라고 쓰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여기 플러스 4x를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얘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x 1차항이 뭐가 나오냐면 얘랑
얘랑 얘랑 다 곱해서 2 네모 x 이렇게 나오고 그 앞에 마이너스 4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4까지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네모 x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나요?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플러스 4x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는 4x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8 네모라는 거랑 4랑 같다라고 두면 네모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모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4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구하고 나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고 이제 상수도 맞춰줘야 돼. 상수도 맞춰줘야 되는데 상수 맞추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를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서 4분의 1이 나오겠죠? 얘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를 곱하는 것이야. 4분의 1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즉 이만큼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원래 있었던 식에는 3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긴 마이너스 1이 포함돼 있잖아. 그러면 똑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느냐? 4를 더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말할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풀려 그러면 요 과정 사실 요거 찾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겠죠 아마도 상수 맞추는 거야 뭐 그 다음이니까 그러면 2번을 한번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세요. 2번에 나와 있는 식을 해보라고 해보시라고요. 해봐야 돼. 그렇죠. 거기도 일반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 경은 다 풀음? 그대가 그렇게 춤을 잘 춘다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언니들이 그러던데. 언니들이. 경은이 춤 잘 춘다고. 그래서, 나 경은이 아는데 그랬더니, 경은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경은이가 아닌가? 생각했죠. 맞는 것 같더라고. 이제 고2 되셨는데? 응? 이제 고2 되셨는데? 그러면서 뭐 댄스 동아리에 들어올려나? 막 이러고 막 둘이서 이야기하던데. 생각이 있긴 있는가 보군요. 잘 풀고 있어요? 응. 누구 왔나? 아니구나. 어허. 그래요. 156번은 이렇게. 그래. 아니 뭐가 최대값 뭐가 최대값인지를 써야지. 마이너스 21. 이상한데. 최대값이 더 큰 숫자가 있는데. 고쳐봤어요? 이거? 일반 그 표준형으로? 그치. 그리고 x하고 뒤에 플러스 네모의 제곱이라고 써봐. 에이, 똑같이 해보는 거야. 의 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전개한다고 그러면 2 네모 x 부분이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밑에다 써봐. 2 네모 x. 그게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2 네모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뜻이네. 그럼 네모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렇지. 네모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네모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을 쓰는 거야. 쓰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수를 맞춰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또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시계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밑에 시계는 4분의 1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 붙여주면 될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큼 일단 빼. 그러면 4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지. 들어가 있는 것만큼 빼고 위에 있는 거 숫자를 그대로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쓰고 써보세요. 여기요? 상수에다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또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잖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더해진 것만큼 빼고 원래 있었던 걸 그대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맞춰줄 수가 있어요. 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 상수를. 근데 여기 상수가 4분의 1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들어간 만큼 빼고
원래 있었던 것만큼 써주고 라고 하면 원래 있었던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 쓸 때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쓰지 말고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하나로 써주면 되겠죠. 납품? 아우, 휘성이 잘생겼어요. 뜬금없이 잘 되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표준형으로? 자, 그래요. 사실 이 단원에서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관건이죠. 관건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156번의 두 번째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일단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봐요. 얼마예요, 개수가? 1이죠. 1이면 특별히 뭐 더 써줄 거 없이 그냥 x 그리고 플러스 네모의 제곱 이런 걸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요거를 전개해서 x의 1차항의 개수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랑 다 곱해서 이 네모 x만큼 나올 것인데, 그게 위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되겠더라. 그래? 그러면 이 네모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네모는 얼마일까요? 네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구해주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네모가 있었던 자리를 싹싹 지우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남았어요. 상수를 이제 맞춰줘야 되겠지. 상수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산해서 상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 나올 것이야. 그렇죠? 4분의 1이 나올 거죠. 그렇게 되면 맞추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만큼, 방금 이제 4분의 1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4분의 1이 들어간 만큼 일단 빼줘. 들어간 걸 빼주고, 그러면 이제 0이죠? 상수 들어가 있는 게 0인 상태잖아. 근데 위에 상수가 있는 것만큼 그대로 옮겨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상수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면서 여기 들어가 있던 상수를 일단 먼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만큼 그대로 갖다 옮겨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쓰지 말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두 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몇 번 해봐야 돼. 표준형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왔나요? 156번에 1번 최대값 얼마 나왔어요? 왜 선뜻 얘기를 못하나요? 156번에 1번 최대값. 경은? 최대값은 얼마 나왔나요? 5. 5? 아닌데. 지연 얼마 나왔나요? 4. 계산이 많았어. 계속 마이너스 5 나와요? 뭐 아주 답이 아주 다양하게 짝이 없군요. 3, 4, 5, 마이너스 5 난리 났어. 자, 그대는 최대값 얼마 나왔나요? 3분의 11. 아유, 그래요? 아, 분수는 아닌데. 자, 그렇고 해봤나요? 최대값? 최대값 얼마 나오나요? 3? 3 두 표야. 자, 그 다음에 지수? 최대값 얼마 나오나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답은 있어. 답은 있는데. 답은 있는데. 아, 여기 첫 번째 거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놨지? 바꿔놨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범위가 어떻게 된대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1에서 x는 3 사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얘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면 요 따위로 생겼단 말이죠, 그래프가. 이게 그래프 뭐 그린 건지 알겠죠? 이렇게 뭐 x축, y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일 때 쫑쫑쫑쫑쫑 올라가서 요 점이 y좌표가 4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 x좌표 2분의 1이라는 게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3이랑 뭐 5랑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꾸고 나서 이 표준형으로 왜 바꿨느냐? 요만큼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값, x에다 그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뭐가 나오냐면 요 옆에 있는 값이 나온다는 것이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값은 4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나왔나요? 최소값 얼마 나왔죠? 최소값 첫 번째 거 마이너스 20? 그대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그래요. 마이너스 21인가 봐.
봐봐. 왜 마이너스 21이 나오냐면요. 여기가 2분의 1이 최대값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 한 이쯤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있을 거고 3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멀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2분의 3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는 2분의 5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x에다 3을 넣은 그 값,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이죠. 2분의 1에서 먼쪽 거를 넣으면 돼요. 이쪽으로 3이 조금 더 멀죠.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3을 넣으면은 여기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 3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요만큼은 2분의 5가 될 것이고요.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고 그걸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4를 곱해줘요. 그러면 슝슝 없어지고 마이너스 25인데 거기다 플러스 4를 해줘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1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최대 최소 부분이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보통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도 좀 잘해주고 그 다음에 값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꼼꼼하게 계산하다가 뭐 또 갑자기 막 틀리고 그러면 가슴 아프잖아요. 자, 첫 번째 건 그렇고 두 번째 거는 답이 얼마예요? 최대는 5. 최대는 5 나오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군요. 해봤나요? 아까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까지는 해봤지. 준서야, 표준형으로 고쳤더니 이게 뭐가 나왔다 그랬죠? 적어놨니? 여기 있던 건데. 여기다 적었던 건데.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었죠. 그래놓고 1에서부터 x가 3, 4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이 표준형을 보면 사실은 x에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뭐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x가 2분의 1이라는 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x에다 1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봐서 값을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작은 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에다 1 넣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1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네. 요게 최소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3은 3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가 되겠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5 해서 4분의 20이니까 얘는 5다.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표준형으로 한번 고치면 되는 그런 문제야.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1을 넣고 싶은데 2분의 1이 이 범위 안에 없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오케이. 157번은 풀었어요? 분수 나와요? 네, 분수 나와요. 여러분 157번은 풀어보았나요? 이 친구 요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며? 누가요? 너. 누구 뭐래요? 아니에요? 아니 말고 그냥 질러봤어. 자, 157번 얼마 나왔나요? 3분의 7? 아닌데 7 아닌데 3분의 4? 아니에요? 얼마 나왔니? 아, 그래요. 자, 3분의 4가 나오는데 왜 3분의 4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자, 157번 0에서 x가 1 사이일 때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x 하나 써주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숫자가 뭘까? 이렇게 될 건데 또 하고 있죠? 또 하고 있죠? 다 전개하면 2 네모 x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6 네모 x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고요? 2x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계산해서 2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모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제 제곱을 해요. 제곱을 했더니 9분의 1이 나오겠지. 9분의 1이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이야. 어떻게?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는 것부터 제거하고
플러스 3분의 1을 하면 제거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이라는 거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그 식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 최대값을 갖게 되고 언제? x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된다. 그 최대값은 얼마다? 3분의 4다. 근데 이 범위 안에 3분의 1이라는 게 실제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오케이. 최대값은 3분의 4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다음에 이제 최소값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네요. 최소값은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0이랑 1 중에서 어느 게 더 멀리 있죠? 1이 더 멀리 있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에다 1을 넣어주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될 겁니다. x에다 1 넣으면 계산해보면 얼마죠? 요만큼이 3분의 2, 그 제곱하면 9분의 4,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주면 3, 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게다가 플러스 3분의 4를 뒤에 이제 더해줘야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0이다. 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뭐 계속해서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그것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158번은 점점점이냐? 친구들 혹시 덥지 않나요? 저만 덥나요? 식은땀이 나요. 이게 어제 밤에 막 자는데 추운 거야. 막 추워 그러면서 막 열을 재봤더니 38도가 넘었더라고. 역시 그걸 보고 오한이라고 하죠. 열이 오를 때 춥게 느껴져요. 왜 춥게 느껴지는 걸까? 응? 알았어요. 수학할게요. 네, 자, 158번. 한 뭐예요? 158번의 답 궁금한가요? 11. 표준형으로 고쳐봤나요? 어디 갔어 답은? 어우, 그래, 훌륭해요. 자, 안 풀었는데. 왜 안 풀고 그래? 자,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죠.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x가 마이너스 3부터 4 사이에서 y는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군요. 요거를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하고 x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여기에 이거 어때? 방법은 아까 몇 네모 해가지고 푸는 게 사실은 좋아요. 좋은데 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 왜? 얘랑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요거까지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됐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요. 알았어. 네모 한 번 더 쓸게. 자, 이제 네모는 마지막이야. 요거 다 곱해서 2 네모 x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네모 x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2 x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2 네모하고 마이너스 2하고 같다라고 넣으면 네모하고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럼 네모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쑥쑥 없애고 넌 마이너스 3이었군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줄 수 있답니다. 처음에 잘 안 되면 이렇게 계속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냥 보고 이렇게 숫자를 딱 쓸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 도달하겠죠. 자, 그다음에 얘가 x가 3이 들어갈 때가 가능하지. 이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갖는 값이 바로 뭐냐면요, 최소값이 될 것이야. 왜? 3분의 1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거든요. 이 밑에 점이 나오게 되니까 최소값이 나올 거고, 그때 최소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x가 3일 때. 그러면 여기 있는 k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상수 계산해보면 그거랑 k랑 같아야 될 테니까. 그럼 상수를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3에 제곱해서 9가 나오고 앞에 3분의 1을 곱하니까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건 3이겠지, 상수가. 거기서 빼기 1을 했으니까 k는 얼마다? 2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K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K를 사실은 안 구했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 뭐 그래도 K2 구했으니까 구했다 치고 요 식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어느 거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까? 이 범위에서. 방금 x에다 3 넣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왔었지. 그러면 4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더 멀리 있잖아. 3에서부터. 따라서 요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36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12가 되고 빼기 1 해서 11이 답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고 있어요. 최대 최소라고 써놓고 사실은 표준형 바꾸기 우리 경은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를 했던 거죠. 사실 요까지는 중학교 중3 때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더 들어가는 건 없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내용 설명까지만 좀 하고. 자, 85페이지를 보세요.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2차식의 최대 최소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최대 최소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수 xy의 조건이 있는 xy에 대한 2차식 뭐 2차식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e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x 하나에 대해서만 최대 최소를 구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x하고 y하고 문자가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두 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x라는 녀석이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y라는 녀석도 2차항, 1차항, 상수항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꼴로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표준형 두 개 더 해놓은 것처럼. 무슨 얘기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녀석 하나 빼내고 x 마이너스 아무 문자나 써도 되겠지. x 마이너스 m제곱 그 다음에 여기 y 앞에 있는 b 해놓고 y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상수 하나 더 나오도록 상수를 MNOPQ 마음에 드는 문자로 하나 이렇게 써주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어떻게? 앞에서 일반형 표준형으로 고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하나 뽑아내고 y제곱 앞에 있는 개수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x 1차항 맞춰줄 수 있도록 m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c가 나오도록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m 해가지고 c가 나올 수 있도록 m 값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녀석도 여기 있는 y의 1차항 이 개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상수가 뭔가 나오고 여기서 상수가 뭔가 나왔을 텐데 결국 걔네 두 개를 포함해서 p까지 계산을 해서 e가 나올 수 있는 그런 p 값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두 번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고쳐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도대체 최소값, 최대값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아까 맨키로 얘하고 얘의 부호를 봐요. 부호를 보게 되면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크다면 즉 플러스라면 그 그래프 아까 맨키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P라고 하는 값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P라는 것이 최소값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A하고 B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면 그래프가 역시나 이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요. 얘가 P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값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뭐가 달라졌냐면요.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거. X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Y까지 늘어났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6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최소값이 뭐예요? 최소값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보는 순간 되게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도대체 이거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라는 건가? x랑 y랑 둘 다 움직일 테고 즉
숫자를 넣어가지고는 절대로 답을 구해낼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냐면요. 요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준다고 하면 일단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냥 x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묶어주면 될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x 1차 항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올 거고 대신에 상수가 뭐 얼마만큼 들어갔냐면 사실 상수가 4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y 제곱 마이너스 12y 부분을 이용해서 똑같이 옆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y하고 여기는 뭘 넣어주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의 제곱 해주면 되겠지. 얘랑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12y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플러스 상수가 더 들어갔어요. 상수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해서 9 거기다 2를 곱했으니까 18만큼이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하나씩 써주는 거야. 상수가 더 들어간 걸 밑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나서 위에 보니까 상수가 16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수는 얼마냐면 4랑 18이 들어가서 22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2가 들어가 있고 위에 원래 식은 16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22 빼기 6 해야 16이 되니까 그러면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똑같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언제 x는 2고 y는 3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왜? 얘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거든.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 곱해져 있는 숫자들이 다 0보다 크니까 얘가 0일 때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래서 x는 2 y는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거 1차식의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예에서 문제에서 조건을 막 하나 주는 것이지. 조건을 줘서 자 거기 예 문제를 보면 y는 x-3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그래? 그러면 뭐 주어진 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y 대신에 x-3을 넣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x-3을 y 대신에 넣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자, 요거까지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게 일반형에 해당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 이 정도로 바꿔줄 수가 있겠군요. 너무 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냐? 그래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빨리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나서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환하는 거야 주로. 치환하는 식이 되게 복잡한데 다만 이렇게 치환할 만한 부분이 딱 눈에 보기에도 똑같은 부분이 또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 그만큼을 치환을 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대신에 치환을 할 때는 그 범위 자체가 좀 바뀌어요. 무슨 소리냐면 거기 있는 얘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식을 보는 순간 지연아 보는 순간 너무 복잡해요. x가 4승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이거 계산 실제로 전개하면 x 4승이 나오겠지. x 4승 이런 거 최대 최소 별로 구해본 적이 없는데 싶으면 얘랑 모양이 똑같네 라고 해서 얘를 하나로 치환한다는 거죠.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x를 무슨 문자로 치환해 볼까? t 이렇게 치환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그냥 치환하는 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t라는 값의 범위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였잖아. 그러면 t라는 것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녀석 그거를 x에다 넣겠죠. 넣으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0이 나오지.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0이고 그 다음에 x에다 1 넣었을 때 3이니까 0부터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곤란해. 곤란한 게 왜 그러냐면 얘가 1차식이면 상관없는데 2차식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방금 구한 0이랑 3이라는 값이 0이고 3이고 이런 식으로 구했을 수 있단 말이야. 더 낮은 거라든지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림 1처럼 x제곱 플러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에 y 값이 어디부터 어디를 갖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다 라는 걸 알아내서 아 그래? 그럼 t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바뀌는 것이야. x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였지만 사실 얘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프 그리기 괴롭잖아.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래프 정확하게 못 그리면 어떡해?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2x라는 녀석에 대해서 요 범위에서 먼저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하는 거야. 이때까지 해왔던 게 그거잖아.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얘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꿔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주면 되겠네. 그렇죠?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사이 범위에서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되느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범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최소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1 중에서 어느 게 더 멀어요? 1이 더 멀지.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가지고 그때 값은 얼마가 되느냐? x에 1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1 해서 3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다 라고 이렇게 t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최대 최소를 한번 써줘서 t의 범위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t라고 치환했으니까 이제 이 식을 바꿔야지. 바꿔서 써보면 y는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t 플러스 1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4 해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식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잖아.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라는 게 최소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었어? 그럼 t가 3일 때 t에다 3을 넣으면 4의 제곱 16 빼기 4 해가지고 12라는 녀석이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죠. 이거 있잖아. 최대 최소 중에서 그나마 요렇게 그 치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치환까지는 잘해. 왜? 눈에 보이거든. 뭘 치환하면 되겠다까지는 잘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t의 범위를 바꿔줘야 된다는 것. x의 범위가 이랬으면 t의 범위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범위가 나왔잖아. 요거를 구하는 거. 그게 이 유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를 반드시 바꿔주고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설명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 3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안녕. 응? 뭐라고? 응? 알려주면 안 돼요?
방금 이제 설명한 내용을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는 거고. 자, 필수 예제 14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필수 14번.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 식만 봤을 때 되게 무시무시한 문제 같은데 사실은 표준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두 개를. 어떻게? x제곱이랑 마이너스 6x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에 상수는 얼마만큼 더 들어갔냐면 9만큼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려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 두 개만 맞춰가지고 일단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 상수가 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보면 1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만큼 들어갔군요. 그래서 현재 상수가 지금 11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7밖에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왜 했냐?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앞에 개수가 둘 다 양수죠? 양수니까 x는 3, y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앞에 거나 써야 돼요. 가급적이면 x는 3, y는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써주는 게 좋아. 언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까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것도 역시나 비슷한 유형이 되겠어요. 6y 대신에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네. 6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지만 차근히 어떻게 얘하고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마이너스 하나 빼고 x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죠? 얘랑 얘를 이용해서 맞니? 마이너스를 빼요? 맞죠? 뭐 어느 거?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앞에 빼줬어요. 왜? x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묶어내고 뒤쪽에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여기에서 상수는 얼마 들어가 있냐면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단계는 마이너스 y제곱이랑 6y를 이용해서 또 묶어줘요. 그럼 마이너스 하나 빼내고 y 하고 나서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3이군요. 지연이가 방금 그 말을 하고 싶은 표정이었어. 자,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상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9가 더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두 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3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시계는 마이너스 12가 들어가야 맞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같겠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언제? 여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최대값 가질 건데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때 최대값 1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헷갈리지 말고 여기 x 마이너스 2, y는 3 요거 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게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요 끝에 있는 요 상수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간단하죠? 자, 필수예제 15번 1차식의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라는 부분을 보죠. 여기에도 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죠. 넣어서 식을 바꿔보면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바뀔 거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넣고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다 곱하면 플러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얘는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6 해놓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됐고 그 다음에 상수는 뭐가 되냐면요 6이 들어갔으니까 위에는 9였고 아래는 6이니까 3만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계속 뭐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9, 160, 16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준서 하고 있나요?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되님? 그 다음에 이제 y제곱이랑 2y를 이용해서 또 다 이렇게 하네? 그래? 그게 편하냐? 편하냐? 개수가 분수가 나오면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도 않은가? 분수 나온다고요? 아니 개수가 분수가 나오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수면 뭐 괜찮은데 그래요. 그대들 원하는 방법대로 하세요. 지금 상수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나오고 앞에 4 곱해서 16이 들어가 있죠. 네. 16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이 들어가 있죠. 네. 17이 들어가 있지. 네. 근데 원래 식이 얼마였어? 1이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6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요. 이거 이렇게 161번?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제곱을 했지? 아, 그래. 요거는 이쪽 y만 넘기면 y는 2x-1이 되잖아. 네. 그리고 원래 있던 식에다가 y에다가 2x-1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녹록치 않군요. 어우,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가 1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상수가 사실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거니? 얘를 다 전개한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상수가 얘의 제곱 곱하기 4 해가지고 나오겠지. 그럼 얼마야 그게? 16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가 1이 나오겠죠. 1 쓰고, 그럼 17이 들어가 있는 셈이잖아 지금 현재. 근데 1만 들어가야 되잖아. 마이너스 16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이 될 테니까. 최소값이 이거예요? 그렇죠. 훌륭해요. 아유, 잘 풀고 있어요. 준서 잘 풀음. 5번도 어제 시험을 봤거든? 똑같은 거? 똑같은 문제로 시험 봤는데 최고점이 몇 점이었더라? 50점대가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최고점이 아영이었어. 헐. 아영이었어요. 나은별이요. 은별이 그거보다 조금 낮았어. 변호사 아직도 다녀요? 다녀요. 왜? 본지 너무 오래. 그러니까 전 어제 봤어요. 자, 그래서 세 문제 다 풀어봤나요?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6. 첫 번째 건 마이너스 16 나오죠? 네. 두 번째 건 얼마 나왔어요? 그렇죠. 두 번째 거 7인데. 세 번째 거는 아직 안 풀었나요? 세 번째 거는 1 이렇게 16, 7, 1 마이너스 16, 7, 1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 특별히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은 유형이죠. 똑같은 유형이고 세 번째 것만 거기에 직선 2x-y-1은 0 위를 움직일 때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 얘기가 사실은 이거죠. 뭐 E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위로 움직여? 그러면 마이너스 Y만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 봤던 것처럼 이때까지 봤던 것처럼 Y는 EX 마이너스 1이라고 관계식을 하나 준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관계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Y 대신에 EX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사실 여기 있는 세 페이지 중에서 87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87페이지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최대 최소, 즉 치환하라는 얘기죠. 치환해가지고 풀으라는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얘들아, 159, 160, 161은 됐지? 풀 수 있겠죠? 뭐지? 다들 힘겨워하고 있는데. 자, 필수 예제 16번을 보도록 합시다. 필수 16번.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 사이일 때 식이 기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1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군요. 딱 보는 순간 되게 전개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스투핏이 되는 거죠. 왜? x 4승이 막 나오고 막 3승 나오고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라는 건 아니구나. 대신에 딱 보기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네. 뭔가 이 치환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아까 대문자 t 하니까 좀 어색하더라. 그냥 소문자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치환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x의 범위가 t로 이렇게 치환하면서 t의 범위가 따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부터 먼저 구하고 가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의 최대 최소를 요 범위에서 먼저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x-1의 제곱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면 x가 1일 때 요 범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네. 그러면 x가 1일 때 최소값은 2가 되고요. 최소값 2라는 걸 구했으면 여기다 2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최소값이니까 얘가. 여기 부호가 플러스라 가지고 최소값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요 범위에서 이제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느냐? 1에서 먼 쪽이니까 3을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x에다 3을 넣었더니 얼마가 돼요? 3 빼기 1은 2고 2의 제곱은 4 더하기 2에서 6이 된다는 것이죠. 요거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여기 나왔으면 이제 t를 넣어가지고 식을 다시 쓰는 거죠.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t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어떻게? t-1의 제곱 끝이네? 그렇죠. t-1의 제곱으로 바로 이렇게 한 방에 바뀌어요. 딱 주어져 있는 형태가 그러네. 자, 요건데 t의 범위가 2부터 6 사이니까 그러면 일단 t에 1을 넣고 싶은데 1은 이 범위 없으니까 넣으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고 2하고 6하고 두 개를 넣어서 그 중에서 작은 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에다가 2를 넣게 되면 2를 넣었을 때는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것이고 t에다가 6을 넣었을 때는 6 빼기 1,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1이고요. 최대값은 25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중간에. 바로 문제네요. 자, 162, 163, 16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혹시 중간에 저 잘 모르겠어요 하면 좀 불러주삼. 이게 범위 안 나와 있을 때는 어떡해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허, 그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라는 녀석이 올 범위에서 최대의 범위에서 뭐가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라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이야. 최소 중에요? 최대 최소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4x라는 녀석이 치환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걔의 범위를 모르겠죠. 그거를 잠깐 보면 x제곱 플러스 4x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라고 해주고, 만약에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잖아.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 막히지는 않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네. 160번? 앞에 거 7하고 1 맞음? 그래요. 그 옆에 것도 풀어보세요. 이제 옆 페이지 있는 거. 훌륭하군요. 딸내미가 졸업을 했더니 아침에 어린이집에 갔을 시간인데, 뭐 열흘만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3월 2일부터 이제 초등학생이 돼요. 그대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열흘 후에 입학하지 않니? 입학식이 3월 2일이요? 그렇지 않냐? 보통? 니네도 3월 2일에 입학식 할걸? 아 진짜요? 그렇겠지? 3월 1일은 3일절이니까. 3월 2일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금요일인데 입학식을 한다고요? 야, 왜 금요일에 하면 안 돼? 아 어떻게 쉴 건데? 네. 네넹. 이거 어떻게? 어느 거예요? 이거요. x제곱 플러스 4x까지를 치환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t 플러스 5, t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아침에? 162번은 대님?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t로 해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잘했네. 그래서 답은 뭔데? 마이너스 6? 네. 정답이네. 자, 162번들은 다 거기 풀고 있나? 준비. 뭐 말만 해. 162번 이거 있잖아. 딱 봐도 x제곱 플러스 4x를 치환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가 갖는 값을 범위를 먼저 구해야 돼. 구한다는 얘기는 이 x제곱 플러스 4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구하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x제곱 플러스 4x라는 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t의 범위는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수학밖에 안 나와요? 막히지가 않고 t는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범위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쟤는 딱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 사이라고 저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저게 t 값이라는 게 범위가 딱 막히는데, 요거는 최소값밖에 안 갔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저런 식으로 오픈된 범위가 나오게 되고, 자, 저까지 구했으면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 구했으면 이제 t를 이용해서 식을 바꿔보는 거지.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것이야. 자, 써보세요. t 제곱 마이너스 2t t를 되게 플러스처럼 쓰는군요.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이걸 또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이제 다 풀음? 일단 x제곱 플러스 4x를 왠지 치환을 하고 싶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를 뭐 t라고 놓든 a라고 놓든 그거는 원하는 문자로 두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문자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4x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그게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방식으로 저 칠판에 써 있는 저 부분에 써 있는 거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t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t로 치환을 했으면 이제 써보는 거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고,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의 또 이제 최대 최소를 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한번 바꿔봐봐.
그러고 보니까 오늘 휘성이는 끝나고 시험을 보고 가겠군요. 와 좋겠다. 네. What?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t가 1일 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지. 네.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아, 그래서 t는 1일 때, 뭐 t는 1일 때라고 쓸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일단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해보세요. 두 번째 거 했어요? 두 번째 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아닌데? 걔는 마이너스 1 맞아. 얘 왜 틀렸어요? 그러게요. 얼마만큼 치환했어요? x제곱 플러스 4x까지? 그래, 그렇게 했으면 맞을 텐데. 두 번째 거 답 얼마 나왔어요? 어허,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군요. 마이너스 9? 그래. 여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가 답이 있긴 있어요. 일단 내 건 아니야. 네. 느낌이 오나요? 쌤이 아까 답이 다양하다고 했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9가 맞아요. 왜 마이너스 9가 맞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겠군요. 두 번째 거 하고 있니? 마이너스 1이네. 이 친구 어디까지 지원했나요? 여기까지요. x제곱 플러스 4x까지? 네. 아, 이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x 3T요. 그렇지 3t가 되겠죠. 그래서 t 플러스 5 곱하기 t 플러스 2 더하기 3t 더하기 5 이렇게 했니? 네. 어디 있냐 그 내용은.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얘를 전개를 했더니 전개는 해봤나요? 마이너스 2를 넣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왜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죠?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는 플러스를 태고 162번은 여러분 162번은 다 됐죠?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두 번째 문제를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가 생기느냐면 막 이제 표준형으로 막 바꾸다가 이 정도 바꿨으면 된 것 같은데 하고 뒤에 한 번 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바로 거기서 이제 뭐 t 값에다가 경계값을 넣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뭔 소리냐? 풀다가 얘기해 줄게. 자, 163번. 딱 보는 순간 x제곱 플러스 4x를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들겠죠. x제곱 플러스 4x를 t라는 녀석으로 치환을 할 것인데 그러면 t의 범위는 위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온 상태에서 자 t로 치환을 했다라고 하면 y는 t 플러스 5 곱하기 t 플러스 2 더하기 뒤에도 그냥 3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3으로 묶어내면 3t가 될 거고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t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4를 넣는다든지 마이너스 2를 넣는다든지 마이너스 5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얘를 전개를 해줘요. 전개를 해준 다음에 표준형으로 한 번 더 고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야. 그럼 얘를 전개를 한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0 플러스 3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 아니지? 마이너스 10 맞나? 마이너스 10 그래요.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표준형으로 너무 빨리 바꾼다고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t에다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여기 구해놨던 이 범위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 따르면 t에다 마이너스 5를 넣을 수가 없어. 그렇죠? 마이너스 5를 넣을 수가 없고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마이너스 4를 넣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그 값은 마이너스 9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구해주는 거 매우 중요해요. t의 값 범위 마지막에 이제 생각할 때.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치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줬을 것이야.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최대값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4. 최대값은 4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나와서
그렇게 되겠지요. 꼭 풀어봐. 안 풀으면 안 돼.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왜 또 시간을 또 쓱 보고 그러죠? 자, 마지막 페이지 88페이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이제 말로 된 문제를 식으로 바꿔서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자, 길이가 20cm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왜 하필이면 또 20cm 직사각형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갖겠지만 어쩌겠어요. 문제에서 만든다는데.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만든대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각 변의 길이를 몇 cm로 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죠?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쪽도 y가 되고 이쪽도 x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데 전체 줄의 길이가 20c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y 한 개 20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2x 플러스 2y 해가지고 20cm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x 플러스 y는 10이라는 이런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x, y가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하나 있을 때 x, y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야. 요거 앞에서 본 거 같죠? 이렇게 관계식 하나 줘놓고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얘를 바꿔요. x 플러스 y는 10이라는 걸 뭐 y는 10-x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y 대신에 10-x를 넣는 것이야. 넣으면 x 곱하기 10-x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되니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밑이라서 잘 안 보이나요? 밑에라서 위로 와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하고 25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25 이렇게로 바꿔주겠네요.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이제 슬슬 답이 보이죠. 어떨 때 x가 5일 때 최대값은 25가 된다. 왜 최대값이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제에서는 자, 각 변의 길이를 몇 cm로 해야 하는지 구하라. 구하라는 거는 각 변의 길이를 알고 싶다는 얘기네요. x가 5일 때 넓이가 최대 25가 되는 거니까 x가 5야? 5면 y는 얼마겠어요?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될 때가 제일 면적이 넓어져요. 실제로 끈을 하나 이용해가지고 가장 넓은 사각형을 면적이 넓은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면 정사각형일 때가 제일 넓게 돼요. 이렇게 길게 짧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둘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집 설계할 때 있잖아. 집을 설계할 때 요 안에 공간이 지금 한 7평 반 정도가 돼요. 요만큼이 7평 반이 되는데 얘가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깝다면 지금 이 직사각형에 가깝잖아. 정사각형에 가깝다면 각 변의 길이가 좀 더 짧더라도 똑같은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 같은 거 할 때 가급적이면 정사각형으로 하면 안에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165번, 166번, 167번이 있는데 또 3개 다 풀으라 그러면 또 좀 왠지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한 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볼까? 어느 거 풀까요? 166번 그래요. 자, 165번, 167번은 그대들이 풀고 166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관계식을 찾아내는 것이야. 찾아내고 구하라고 하는 거에 식도 찾아내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어떤 음악회에서 얻은 이익금 y는 입장권 한 장의 가격 x의 함수인 y는 마이너스 250x 제곱 플러스 4000x 또 개수가 커지면 또 괜히 막 별로 풀고 싶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7500 이렇게로 주어진다고 하는군요. 이때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을 정하여라. 그리고 또 최대의 이익금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x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장의 가격이잖아. 한 장의 가격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범위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가격이 뭐 빵원일 수도 있긴 있지. 빵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마이너스 7,500원의 손해를 볼 거고 입장권의 가격이 빵원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 무료 입장권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얘의 범위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 마이너스 250 앞으로 빼고 x 하고 나서 요거 뭐 곱하면 이만큼 나오냐?
4000 나누기 250 하면 4. 어? 아닌데? 16. 그렇지, 16이지. 16이니까 x 플러스 8에 마이너스 8이네요. x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6 곱하기 250 하면 얼마? 아까 했던 4000이죠. 40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500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죠?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400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맞는데? 마이너스 3500? 3500. 자, 혼자 아주 쇼를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주고 나서 얘가 지금 x의 단위가 뭐냐면 1000원 단위래.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에 1000원 단위라고 써있죠. 그래서 x가 8일 때 그때 뭔가 이상하다. 플러스 64. 에이. 역시 이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얘를 제곱하면 플러스 64가 되거든. 근데 곱하기 마이너스 2500을 하면 2500을 하면 아, 미안해요. 저도 수업을 끝내고 싶었나 봐요. 자, 그러면 0 되고 4, 5, 20, 6, 5, 30, 32 그다음에 어디야? 여기 4, 2, 8 그다음에 6, 2, 12 해서 16,000이 되는 것 같은데? 그쵸? 16,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6,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어떻게 되느냐? 8,500을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6,000이 여기가 마이너스 16,000이고 플러스 8,500 해서 마이너스 7,500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x가 8,000원일 때 이익금은 8,500 1,000원이다. 야, 진짜 800 이익금도 단위가 1,000원이잖아. 여기 이익금이잖아, 이게 이익금이 되죠. 근데 8,500이고 단위가 1,000원이야. 공세 개를 더 붙여주는 거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850만 원이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오는 숫자 그대로 쓰면 8이고 이익금은 8,500이다 라고 해줄 수 있는데 단위가 1,000원 단위들이니까 이렇게 8,500,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공 3개 단위로 끊잖아.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발음해봐. 발음해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공 3개씩 이렇게 끊어서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4개씩 끊어가지고 만원, 억, 이렇게 조 이렇게 끊지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느냐? 입장권이 8,000원일 때 그때 수익이 최대가 되고요. 그 수익금은 850만 원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165번, 167번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167번이요? 네. 상가 건물의 바닥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래요. 네. 그러면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두는 게 어떨까요? 네. 그리고 빗변에 그러면은 빗변이 직선이죠? 걔도 1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야. 얘요? 요 점을 원점이라고 두고 네. 얘를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0 정도? 왜요? 왜냐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이라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원점이면 여긴 0,20이고요. 네. 여긴 40,0이잖아요. 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관계식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x랑 y의 관계식을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야. 책값이 나왔는데요. 두수를 어떻게 구해요? 언제 이게 나왔나요? y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마이너스 5면 두수의 차가 10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두수의 차가 10이 되려면 x는 뭐가 되면 되겠어요? 5. 아! 됐네요. 5랑 마이너스 5. 에? 5. 에? 에? 5랑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165번은 마이너스 25. 왜 문제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식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이거 뭐냐 이거? 독후감 쓰냐? 과학혁명의 구조 저런 책 꼭 읽어보세요. 토마스 쿤이 쓴 거죠. 쿤. 167번이요.
그래요.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166번보다 167번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167번) 얘가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이 땅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m라고 하는군요. 근데 여기다가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든대요. 그러면 얘의 가로 길이를 x라고 두고 얘의 세로 길이를 y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x랑 y가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이 이쪽 직사각형의 꼭지점이 요 빗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를 그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짤쪽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이쪽 끝에 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빗변 위에 존재하도록 그런 식으로 땅을 모양을 만들죠. 만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문제죠. 문제인데 두 개 있다 보니까 둘 사이에 뭐 관계식이라도 하나 있어야 어떻게 비벼볼 텐데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빗변을 착안을 해주면 돼요. 뭔 소리냐? 여기다가 축을 그립니다. x축, y축이라고 그리고 요 점을 0,0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면요. 1차 함수 직선이 된다는 거죠. 요 점은 0,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은 40,0이라는 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빗변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y절편이 20이 돼야 되니까 y는 뭐시기 플러스 2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40이 증가하는 동안에 20이 감소했으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완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관계식이에요.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0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범상치 않게 생겨 있지만 얘가 사실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내서 그거를 여기 y 대신에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0을 넣으면 이 식이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0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0x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아니다 10, 20, 20 이렇게 바뀔 것만 같군요. 그렇죠? 얘 다 곱하면 마이너스 40이고 앞에 또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곱하면 플러스 20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상수는 얼마만큼 더 들어갔나요? 얘 제곱하면 400이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00이 들어간 거니까 플러스 200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x 가로 길이가 20m일 때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건 200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왜?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200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바닥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최대 최소 할 수 있겠나요? 이때까지 유형이 대부분이 항상 뭐는 써줘야 되느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마지막에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환하는 유형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식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 y에다가 뭐 특별하게 다른 걸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유형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권을 마무리를 했어요. 1권을 마무리를 했고 이제 2권 나갈 차례가 되었군요. 어떻게 샌들은 잘 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험 보고 뭐 느낀 거 없냐? 복습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거. 아니 어제 시험 본 중3의 어떤 남자애는 집에 가자마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 시험을 보고 충격을 먹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애가 학원에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해요.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잘 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종종 봐야겠구나.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수업은 금요일 날 과학으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네. 어? 무엇이라? 달라요?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요거 식이 달라요.
근데 시기 다른데 답이 응? 응, 과학 시간 그대로인데 이 시간 확인하고 가세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시간표거든. 근데 과학 시간 언제인지 알아요? 얘 과가 나서요. 아, 안 하는구나. 아, 그래요. 알겠어요. 난 얘.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이게 다르다고?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시기 다른데 답이 똑같아. 뭐야, EX고 20-X야? 아니 이거 아, 그래. 뭐 풀이 방법은 사실 뭐 숫자에 아마 2배씩 곱하면 아마 저 숫자가 나올걸?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 그래. 휘성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리 나오너라. 이리 나오니라. 갔네? 왜 갔지? 아이고. 안녕. 잘 그아. 잘 가. 가지만 행복해. 긴장되지? 그래도 오늘 수업을 1시간 듣고 하는 거라 좀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범위도 들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2차 방정식에서 근데 그 부분을 수업을 네가 안 들었을 텐데 몰라.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 출력을 따로 해줘야겠구나. 다항식의 연산부터 나와요? 제일 처음부터. 다행이다. 오래간만에 수업 들으니 어떻디? 네. 오래 쉬어서 하잖아요. 아, 그래? 안 졸렸어요. 다행이군요. 비포 시험 보고 맛있는 거 먹자. 시험 어려워요? 아이, 어려울 게 뭐 있어. 어려운 거 없이요. 나는 이제 책을 편찬해야겠구나. 딱 적당한 두께가 된 것 같아. 놔. 단면으로 뽑고 싶었는데 실수로 양면으로 뽑고 말았군요. 자, 해가지고 이 페이지 있고 뒤에 페이지가 있어요. 뒤에 페이지 있고 3페이지예요. 총 15문제. 갑시다. 고. 1시간. 핸드폰 어디 갔지? 책을 만들자. 책을 만들어. 책을 만들어.